네. 자, 58강 60일 내 기출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58페이지고요. 감독관 확인번호 62번입니다. 그리고 회사 코드 612번 주식회사 소망. 소망이라는 이름이 60회하고 60일에 같은 이름이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 2014년 11월 30날 요게 시행이 됐던 문제입니다. 합격률이 꽤 높죠. 요 앞에 60회에 거의 2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부가가치세하고 연말정산 쪽이 난이도가 조금 쉬웠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도 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 소망이 2014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돈을 못 받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못 받게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도가 나서 6개월 이상 경과가 돼야 되고요. 완전히 파산되었다라는 그 통지를 받거나 대표자가 사망이 됐거나 그래서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채권 배분 계산서의 통지를 받음.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 났으니까 그 회사 청산했을 때 당신 지분 얼마 안 되겠지만 가져가시오 하는 그 통지를 받았다는 거니까 법률에 의해서 파산. 그러니까 이거 입력해야 되고요. 전년도 매출에 대한 어음이 당일 부도 발생함. 부도 발생해서 법적인 대응하고 뭐하고 최소한 기간 6개월을 잡아야 됩니다. 6개월 경과 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당일 부도 난 거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사망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된 증빙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입증돼 있으니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두 번째 줄은 안 되고 첫 번째와 마지막은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입력을 하면요. 여러분들 요 부가가치세 2 여기 가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 가면 대손 발생 해서 아까 대손 확정일 있죠. 우선 조회기간 4월부터 6월까지 제1기 확정 누르신 다음에 대손 확정일 첫 번째 4월 10일 2014년 대손금액 1210만 원 공제율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대손세액 금액이 11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을 하고요. 대손 사유 가서 아까 첫 번째는 파산이죠. 1번을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대손 사유가 요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강제집행 그 다음에 상대편 그 대표자 사망 정리계획 부도 6개월 경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입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이번에는 6월 20 2200만 원 공제율 10% 110분의 10 하면 200만 원 LA산업 자, 요거는 파산 사유가 대손 사유가 사망 실종 3번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거는. 자, 그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 표준 명세 및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할 것.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매출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노란색 한 거 먼저. 2014년 10월과 12월에 과세로 공급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공급가액 2억 5천만 원, 부가가치세 2,500만 원. 공급가액, 공급대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공급대가라고 나왔죠.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부가세 별도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합친 말을 공급대가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 하면 부가세 별도 공급대가 하면 부가세 합쳐진 금액 자, 모두 전자세금 회사서로 발급되었으며 발급 건수는 10건이며 1월부터 9월까지는 100건이다. 자, 요게 요즘은 의미가 없죠. 2014년 1월 1일부터 법인은 이 회사는 법인이니까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를 못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14년 그 문제 하면서 중소기업이며 나오니까 제가 혼동을 했어요. 일반 사업자로. 일반 사업자는 2015년 말까지 아직 되고요. 연장할지 말지는 지금 뉴스에 나오고는 있는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입력하면 되죠. 자, 어디 가서 입력하느냐? 매출 쪽에 가서 우선 기존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삭제를 하시고, 삭제한다고 막 시간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요거 지우면 자동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지우면 요 밑에 거 다 사라집니다. 자, 여기 가서 아까 맨 위에 왼쪽에 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자리에 가서, 자, 제가 이 시간을 재면서 하는데,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예, 2억 5천만 원 엔터 치면 2,500만 원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럼 뭐 그거는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요겁니다. 8월에 공급하고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담당자의 실수로 예정신고 시 누락되었다. 부정행위가 아닌 미납일수는 92일. 아까 62회 때 요거 하나 나와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죠. 자, 요거 또 나왔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자, 가산세, 자, 계산까지 해야 되는데, 우선 아까 금방 요거 2억 5천만 원, 2,500만 원 입력했죠. 거기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 그 자리 가서 금액 3천만 원이라고 했죠. 자, 3천만 원에 세금 300만 원. 요거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입력이 아니고요. 요거를 클릭하면, 빈칸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조창이 떠요. 7번 매출 예정 신고 누락분. 거기 가서 3천만 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 300만 원. 자, 자동으로 생겨서 여기 입력하면 합계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쪽에 자동으로 금액 딱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산세, 쌍피, 피박 요거 먹어야죠. 그러면 여기 가산세 개 요 자리 가서 클릭을 하시면, 자, 오른쪽에 가산세 해가지고 25번 요게 뜹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다 신고하고 일부분만 누락을 한 거죠.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뭐 3천만 원 아까, 그래서 불성실 가산세, 자, 그 다음에 신고, 무신고, 요게 있는데, 자, 신고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로 예정 신고 시 누락한 거, 부정행위가 아님, 미납일수는 92일. 그래서 부당은 아니고 일반에 가서 3천만 원 입력하고 여기 나머지 금액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화면 확대해서 보면요. 자, 우선 300만 원에 대한 거죠. 300만 원에 대한 거. 자, 여기 300만 원 부가세 신고 누락한 거.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60회에서 다뤘죠. 요거의 10%. 그러면 30만 원. 근데 6개월 이내 92일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다시 절반, 그럼 15만 원. 요것만 적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아까 화면에 있는 것처럼 3천만 원 넣으면 안 됩니다. 부가세에 대해서, 자, 납부세액 그 신고 안 한 거,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불성실 신고, 누락해서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그 다음 뭐도, 납부도 안 했다는 말 지난번에 했었죠. 마찬가지 300만 원 납부하는 금액, 신고 안 한 금액, 요거 300만 원에다가, 자, 요 300만 원 곱하기 여기 3 곱하기 92일 경과 일수 나누기 만, 그러면 요 금액 82,800원이 나옵니다. 피박당했습니다. 요것도 당하고 요것도 당하고. 자, 더블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자,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아까 했던 건데, 이번에는 매출 자료 제일 밑에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액은 공급대가 2,200만 원이다. 공급 가액이 아니고 공급대가니까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이라는 소리죠.
자, 요거 신용카드 자리에 가서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 아까 입력한 거 밑에 보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여기 2천만 원에 200만 원. 요거 그냥 입력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매출 관련된 거는 예정신고 누락했던 거, 그 다음에 아까 가산세까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매입자료. 자, 매입자료 입력하겠습니다. 매입자료 보니까 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에서 공급가액 1억 원, 부가세 1천만 원. 자, 세금 계산서 받은 건 1억에 대한 부가세 1천만 원 세금 계산서는 받았어요. 이중 공장용 트럭 매입세 공제 대상입니다. 유형자산이 고정자산이죠. 2천만 원과 부가세 200만 원. 그 다음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포크레인 공사를 하고 받은 세금에서 공급가액 1천만 원에 100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은 고정자산 쪽으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매입 자료에서 여기입니다. 아까 매입 1억 원에 대한 1천만 원 갖고 있지만 그중에 3천만 원에 대한 300만 원은 고정자산이더라. 그러면 아까 1억 원을 분리해서 이렇게 3천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이렇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10% 700만 원, 자 요거는 300만 원. 자 이렇게 일단 해줬는데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요 3천만 원 중에 매입세 불공제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공장용 트럭은 상관없는데 토지는 불공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그거는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거기는 입력은 하고요. 그 밑으로 내려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리에 가서 1천만 원에 금액 100만 원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빼지겠죠. 그럼 1억 중에서 9천만 원에 대한 것만 매입세 공제 받을 거고요. 자, 그러고 그거를 다 입력을 하면 최종 입력하면 납부할세액 2,123만 2,8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다 됐고 이제 연말정산입니다. 5번 문제. 2014년 귀속 원천 징수 자료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3점. 1번 사원 김용민 남자입니다. 세대주고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이 부양가족 다음과 같다 해서 밑에 보면 배우자는 요거 했던 문제죠. 앞에서 2014년 연말정산인데 2013년 작년 사망이면 이제 인적공제에서 빼줘야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자, 본인도 장애인, 와이프 없어요. 그럼 한부모 가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장애인입니다. 또. 근데 2014년 10월에 돌아가셨으니까 2014년에는 넣어야 됩니다. 자, 어머니도 장애인, 양도소득금액 200만 원이 있음. 요거 100만 원 이상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는 인적공제에 못 들어갑니다. 자, 아들 김시은 대학생 급여 총액 400만 원이 있어요. 다행히 근데 비과세가 100만 원 있으니까 100만 원 빼면 300만 원 남죠. 근데 3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대한 70% 곱하기 0.7 기본 500만 원이야 기본 근로소득공제. 그럼 210만 원 빼면 90만 원. 자, 아들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자, 여기는 안 되고, 여기 되죠. 아버지는. 자, 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입양한 김윤우가 있어요. 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정리한 거 보면, 우선 본인, 한부모입니다. 와이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죠. 김동명. 60세 이상이고 경로우대 대상이에요. 70세 넘었으니까. 경로우대, 기본공제의 경로우대, 아버지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숙, 어머니는 2013년 돌아가셨으니까 안 되고요. 부. 그 다음에 대학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요거의 칸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번 2015년 프로그램. 그러면 다자녀 자리에 가서 둘 다, 한 명일 때는 그냥 자녀이고 다자녀에 가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윤호는 20세 이하인데 입양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입양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2014년이니까 입양으로 요거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다자녀와 출산 입양 양쪽 다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다 공제를, 집안이 뭐 장애인도 많고 돌아가시고 와이프도 없고 불쌍하잖아요. 이것저것 공제라도 많이 받을 수 있어야죠. 자, 그렇게 해서 저 입력하면 되고요. 이번에 다른 직원입니다. 김신우 만 43세.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입력 자료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해라. 자, 우선 신용카드, 자, 어느 게 가능하고 어느 게 가능 안 한지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 원. 자, 요거 일단 되는데 전통시장 사용분 300만 원 있으면 요건 빼야죠. 전통시장이 훨씬 공제 많이 받으니까 그쪽에 가서 공제 받도록 빼고 나머지 그럼 얼마? 900만 원만 900 맞나요? 예. 네. 그러면 900만 원만 신용카드 요거는 전통시장으로 300. 배우자 복권 당첨 금액 10만 원. 요 복권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입니다. 아무리 많이 몇 억 받아도 인적공제 대상이 해당되니까 상관없고요. 배우자가 쓴 현금 영수증 사용액 요거 200만 원. 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해외 신용카드는 해외에 사용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 안 해준다 그랬죠. 자, 요건 빼고요. 자동차 구입 현금 영수증 사용, 자동차 구입은 아무리 카드 써도 공제 안 해줍니다. 워낙 금액이 커서 자, 이거 안 해주고요. 자,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그래서 지난번에 정리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 신용카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구입, 상품권, 유가증권, 주식 같은 거 구입한 거 안 되고요. 자동차 리스 요즘 렌트 많이 하죠.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 전기세, 공과금 납부한 거, 고속도로 통행비, 아파트 관리비 사용액 등은 공제 안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학원 수강료 등 사용액은 안 되는데 단 학교, 중고등학교 이거는 됩니다. 이거 보육비용, 학원 수강료, 학원이 안 되는 거죠. 학원. 수업료와 입학금은 되는데 학원에 대한 건 안 되는데요. 단 취약전 아동이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신용카드 사용액은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험계약, 보험료 등 사용액은 자, 이중공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신용카드 사용한 거 있죠? 그러면 자, 현금 영수증이 아까 있었죠? 배우자 현금 영수증 쓴 거 20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 신용카드 안 되고, 자동차 구입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 30만 원 있어. 300만 원입니다. 네, 300만 원 있고. 그거 빼면 나머지 900만 원. 자, 1200에서 전통시장 300 빼니까 900. 그 다음 별도로 현금 영수증이 200.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1000, 얼마예요? 1100, 1400만 원. 자, 요거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중에 보장성 보험만 되는데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장남 16세 고등학생 소득없는데 보장성 보험 120만 원 요거 되고요. 모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요거는 칸을 보장 일반 요거는 장애인 쪽에. 자, 요거 되고요. 의료비, 임플란트 요거 됩니다. 모친. 임플란트 시술. 그래서 200만 원 되고요. 장남의 보약은 안 됩니다. 공부 잘하라고 보약을 지어줬는데 공부도 못했어. 그래서 요거는 안 해줍니다. 자, 성형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아까 일반에 가서 120만 원, 장애인 쪽에 가서 임플란트 100만 원. 자, 요거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임플란트 여기 있구나. 200만 원. 예, 여기 있고. 보장성 보험이 아까 어머니 건가요? 보험료. 예, 모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00만 원. 그 다음에 자식 거, 장남 거 보장성 보험 120. 그 다음에 의료비 임플란트 아까 200만 원. 장애인 쪽에 가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에 그 교육비. 노인대학 이거 안 된다 그랬죠? 방송통신대학 무슨 하여튼 부모님들 정식 대학이 아닌 거 이거는 안 되고요.
장남 교복 구입 비용 60만 원 돼 있는데 요거 제가 몇 번 강조했죠. 한도가 얼마라고요? 한도 50만 원. 안경 같은 것도 50만 원입니다. 의료비에서. 그다음 차남 초등학생 소득없고 초등학교 수업료 80만 원 이거 됩니다. 자, 요거 50만 원까지만입니다. 60만 원 전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자, 기부금. 본인 정치적인 기부금 30만 원. 배우자는 안 됩니다. 무조건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것만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뭐 재난 기부니 뭐니 불이웃돕기 성금 낸 거는 그건 전부 다 됩니다. 가족들 인적 공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되는데 단 정치자금 기부금만 본인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요거 감안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비에 대한 공제 항목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본인은 대학원까지 된다 그랬죠. 배우자, 직계비서, 형제, 자매도 다 됩니다. 교육비, 의료비 요거는 나이 제한은 없는데 단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이거나 자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은 안 되고요. 가족들, 나머지 가족들은 다 수업료, 입학금 다 되고 그 다음에 6세 이하는 보육비용, 학원 수강료, 체육시설 다 됩니다. 단 중고등학생은 요 보육비용 수강료 안 되고요. 그 다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약전 아동이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는 된다.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하면요. 자, 교육비 아까 자녀 누구였죠? 교육비 장남 교복 구입 비용 60만 원이지만 50만 원까지 한도까지만 된다 그랬습니다. 차남 초등학교 수업료 80만 원. 초등학교 수업료가 있어요? 다른 건가? 방과후니 뭐니 다 합친 건가 보네. 그래서 50만 원, 80만 원 하면 130만 원. 아,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 입력하실 때 제가 한꺼번에 입력해서 그렇습니다. 50만 원 따로 그 다음에 80만 원 따로 두 개 입력하면 요거 이명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감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입력하는 게 좋죠. 따로따로. 저는 두 개를 그냥 확 더해서 입력했는데 자 그래서 130만 원 금액은 됐고요. 기부금은 아까 본인만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30만 원이니까 그냥 한 군데 30만 원 뚝 입력했는데 10만 원 이하 자리에 10만 원, 10만 원 초과 자리에 20만 원 해서 합쳐서 30만 원 나오도록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이거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비와 기부금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60일 해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쉬웠던 게 그 부가세, 특히 그 가산세 부분이 복잡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연말정산도 그나마 무난하게 나왔고 대손세액 공제 그냥 한 가지만 빼고 입력만 하면 금방 나오고 그래서 여기 아마 합격률이 그래서 43.5%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도 이렇게 나와주면 아주 생큐인데 그거는 운에 맡겨야죠. 뭐. 자, 여기까지 해서 60일에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60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